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더 양씨입니다. 이번 구글 I/O에서 다양한 AI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바이브 코딩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연 눈에 띄는 발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스티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스티치는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치는 AI를 활용해 디자인과 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 stitch.withgoogle.com을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스티치 메인 페이지가 로드되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뉴 디자인 입력창이 반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고 싶은 화면 내용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과 동시에 모바일 또는 웹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모바일 버전을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생성합니다. 웹 버전을 누르면 데스크톱 환경에 맞는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스탠다드 모드와 익스페리멘탈 모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는 피그마 파일과 HTML, CSS 코드를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익스페리멘탈 모드는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익스페리멘탈 모드는 코드만 출력되기 때문에 고퀄리티 비주얼에 집중할 때 좋습니다. 피그마는 만들어주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왼쪽 사이드바에는 내가 이전에 생성한 히스토리 목록이 보입니다. 히스토리 아래에는 다양한 예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드게임 클럽 플래너부터 쇼핑몰 서비스까지 폭넓은 예시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예시를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과 AI 대화창이 팝업됩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재 AI 대화의 답변은 모두 영어로만 답변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내용을 입력해도 잘 입력을 받기 때문에 한국어로 내용을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답변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번역을 돌리시거나 읽어보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 화면을 만들기도 하는데 거의 동시에 여러 장을 만들다 보니 매우 처리가 빠르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요. 한 장씩 생성하고 난 뒤에는 상단에 에딧, 피그마, 그리고 라이크, 디스라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샘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장 한 장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부분의 아이콘 이름이 이벤트 프렌즈 이런 이름이 있는 반면에 다음 장에서는 브라우즈, 플레이 같이 통일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에디트 버튼을 통해 추가로 프롬프트 창의 내용을 입력하여 수정을 통해 통일하거나 혹은 코드로 가져와서 커서에 모두 입력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인 페이지마다의 본 목적은 매우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매우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결과가 피그마로 이동했을 때엔 피그마 내에서도 오토 레이아웃이나 구조를 잘 지키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타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로 보여집니다. 피그마의 화면을 기획하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피그마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참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력 대화창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특정 화면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고 추가로 화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나중에 한 100장 정도 만들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왼쪽 화면에 새로운 기획 화면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AI가 이해한 대로 화면 구성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생성하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동시에 여러 개의 화면이 생성되어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다른 샘플을 보시면 월간 피드백 대시보드인데요. 해결된 피드백의 현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도 있으며 아래에는 피드백 서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으로 된 차트도 딸깍 하나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다음 예제는 포토 라이브러리네요.
우선 이미지들을 어떻게 다 가져왔는지 신기합니다. 이미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용도로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물 관리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요. 꽃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해당 꽃 종류의 물주기와 햇빛 주기를 분류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지 없음 처리된 아이템까지 디테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샘플이긴 하지만 꽃 이미지를 저렇게 잘 배치해 놓고 초록색 계열의 톤을 잘 살려서 컨셉을 구현한 게 신기하네요. 이런 간단한 서비스는 만드는데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도자기 판매 웹사이트인 것 같고요. 도자기 된 상품, 컵, 그릇, 주전자 등 다양한 상품을 노출하는데 배경 이미지와 컨셉 컬러 역시 매우 적절하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피그마에 한번 복사해서 넣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토스트 메시지로 복사가 완료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피그마로 이동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미 복사가 됐기 때문에 붙여넣기만 누르면 됩니다. 정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역시 레이아웃이 다 유지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검색창의 서치 부분 플레이스홀더 부분이 잘린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바일 화면에서의 예시라 옆으로 스와이프를 통해 콘텐츠를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모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경색을 넣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끔 처리해보고요. 듣기로는 갈릴레오 AI라는 UI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이 갈릴레오 AI를 인수하면서 구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서비스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갈릴레오 AI에서 제공하는 패딩과 값들을 다 잘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치 웹사이트에서도 보이듯이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피그마에 그대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깔끔하고 손쉽게 이런 화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세 화면에서 코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도 바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엔 제가 만들어 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CP와 관련된 통합 설치 솔루션에 대한 개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내용으로 만들어둔 기획 내용을 그냥 다짜고짜 넣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구동해 볼 필요는 없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획 내용을 활용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서 바로 넣어 보았습니다. 메인 화면, MCP 디테일 페이지, 세팅, 그리고 인스톨한 MCP의 리스트까지 4개의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깔끔하죠? 보면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정보는 통일되지 않아서 실제 개발할 때는 반드시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 PC 버전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입력해도 약간은 미묘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고 그 중에 더 나은 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6개의 화면을 만들었네요. 내용은 모바일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썸네일 형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했다면 이번에도 10개의 썸네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면서 첫 메인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은 플러그인 코드 포매터라는 형식의 MCP 상세 페이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아쉬운 편인데 목록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검색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색을 하거나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면 MCP 리스트가 나오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코드 포매터 같은 상세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동해야 하는 플로우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팅 페이지는 우리가 아는 계정 정보에 대한 설정, 그 밖에 내가 할 만한 설정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전 관리와 업데이트 관련 내용 등 깨알 같은 설계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그 다음 5번은 미니멀한 디자인과 톤 앤 매너까지 맞춤으로 해서 나오게 된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파스텔 톤의 디자인 계열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MCP 리스트입니다. 예시이지만 이렇게 포근하게 나온다면 너무 이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은 서치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에 맞게 제목 내용과 설명이 나와 있고 썸네일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치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최초의 기획 초안을 만들고 그를 GPT 같은 LLM에서 구체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갖고 스티치에서는 그 기획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뒤에 만들어진 HTML 코드를 모두 복사해서 커서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선 그 코드들과 GPT로부터 만들어진 기획 내용을 같이 넣어서 점검하여 매칭되지 않는 부분과 수정해야 할 점 등을 고치고 실제로 기능이 정상 작동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전개해 나가면 꽤나 빠르면서도 높은 디자인 수준으로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 스티치를 아무래도 적극 사용해서 MVP를 구현하는 방법이 더 쉬워졌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자동으로 보강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강점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의 크기가 커지면 이런 화면이 100장, 200장 넘게 필요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디자인 컨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속 동일한 톤 앤 매너를 커서로부터 만들기 전에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바이브 코더 혹은 작은 스타트업이나 1인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티치를 활용해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AI 도구 활용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